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예고해 드린 바와 같이 이 청동기 시대 취락과 주거, 우리 야해고과의 취락과 주거를 이제 주제로 해서 지금 각 시대별로 살펴보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청동기 시대의 취락, 그리고 이제 주거 형태, 그리고 그와 관련된 청동기 시대 사람들의 생활 모습, 이런 정도의 내용이 되겠네요. 우리가 이제 흔히 이 청동기 시대라고 하면은 지금까지 이 많은 유적들이 발굴조사가 되고, 또 유적에서 출토된 많은 유물들을, 다양한 유물들을 이제 심층적으로 분석 검토한 결과, 대체로 이 청동기 시대에는 지금 이 화면에 제시된 내용과 같은 그런 중요한 문화 특징,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제 고고학적 특징이라고 이제 할 수 있겠죠. 자, 이런 특징들이 이제 나타난다. 이것은 우리가 이전에 공부했던 신석기 시대와는 이제 판이하게 다르다. 신석기 시대도 정착 농경 생활이 이루어지긴 했지만 아직 이제 초보적인 농경에 머물렀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청동기 시대에 비해 가지고 이제 마을의 규모라든지 또 공동체의 규모, 그리고 마을 내에 들어있는 주거지의 수, 그리고 마을과 관련되는 여러 가지 각종의 시설들이 완비되지 못한 그런 상태였다고 한다면, 이 청동기 시대에는 그와 같은 여러 완성된 형태의 마을들이 생겨나고, 그 마을 속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공동체 생활을 영위했던 그런 모습들이 이제 고고학 유적을 통해서 이제 확인이 되고 있다. 마을을 통해서 확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청동기 시대에 나타나는 이 가장 큰 고고학적 특징이라고 하면은, 역시 이 시대에는 이제 농경 사회였다. 다시 말해가지고 논과 밭을 개간해서 논밭 농사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을 하고, 그리고 논밭 농사 기술이 일정 정도 수준에까지 도달을 해서 대규모 농촌 마을이 형성됐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흔히 이 추석 무렵에 고즈넉한 시골 마을을 연상하면은 아마 이 시대하고 거의 유사한 그런 시대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농경이 본격화돼서 그에 따라서 이제 대규모 농촌 마을이 생겨났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대규모 농촌 마을이 이제 생기고, 그다음에 이제 논밭 농사가 이루어져서 많은 농산물이 생산되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먹고 남는 그런 농산물까지 이제 생겨나는, 즉 잉여 농산물이 이제 발생을 하고, 그럼에 따라 가지고 이제 그에 따라 가지고 집단끼리, 마을과 마을끼리, 또는 여러 이제 분쟁, 전쟁, 이런 것들이 이제 발생을 한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전쟁을 수행하거나 마을 내부에 이제 뭐랄까 이제 위계 질서가 확립되기 위해서는 신분과 계급이 발생한다. 그 차이가 생겨난다. 자, 그것이 우리 잘 아는 소위 전쟁의 흔적으로서 마을 주변을 두르는 방어 시설들, 즉 환호, 그리고 목책, 이런 것들이 이제 최근에
대규모 마을 유적에서 이제 확인이 되고 있고, 또 전쟁 무기로서 사용됐던 예리한 마제 석검, 그리고 마제 석촉, 화살촉, 그 다음에 마제 석착, 석창, 창이죠. 찌르는 이런 다양한 이제 무기들이 이제 생겨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무기가 생겨난과 동시에 좀 더 심화된 계급이 이제 생겨났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바로 이때 당시에 이제 비로소 이제 이 비파형 동검이라고 하는 청동 무기가 이렇게 출현을 하죠. 자,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이 마을에 나타나는 여러 특징들과 그리고 유물상의 차이를 봤을 때 계급이 출현해서, 다시 말해서 이제 지배자가 이제 출현을 하게 됐다. 그리고 그를 이 집단을 통솔할 수 있어서 전쟁과 같은 이런 집단 행위를 이제 지도하면서 수행을 할 수 있었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마제석기가 이제 사용이 되는데, 우리가 신석기 시대에도 이렇게 이제 마제석기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신석기 시대에는 부분 마제석기예요. 석기의 전체를 다 갈아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그런 것도 있지만 대부분 이제 사용하고자 하는 날 부분이라든지 특정 부위에만 부분적으로 갈아서 사용하는 마제석기, 즉 국부 부분 마제석기. 그리고 이제 청동기 시대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마제석기의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마제석기가 가장 성용했던 시대가 바로 이제 청동기 시대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석기의 발달 과정에서 보면은 석기가 가장 발달하고 다양한 석기들이 사회 전반에 걸쳐서 보편적으로 사용된 시기는 신석기 시대가 아니라 청동기 시대였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청동기 시대라고 하는 이유는 이 시대부터 비로소 비파형 동검이라든지 이런 청동끌이라든지 청동도끼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그 시기이기 때문에,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시대의 명칭을 이제 청동기 시대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어떤 학자들은 청동기는 소위 맛만 보여지는 그런 정도의 아주 흔적적으로 이제 나타나는 그런 양상이니까, 오히려 이 시대에는 이제 이 시대를 특징 지을 수 있는 것은 고고학 자료는 다음에 이야기한 이제 무문토기다. 무문토기, 무늬 없는 토기. 이게 이 시대에 보편적으로 사용된 이 토기로서 이 시대를 대표하는 고고학 자료다, 이렇게 해서 시대의 명칭을 무문토기 시대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기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세계적으로 우리가 통용되고 있는 석동철, 다시 말해서 석기시대, 청동기시대, 철기시대라고 하는 3시대 구분법에서 이제 벗어나고, 그래서 혼돈을 주죠. 그래서 이제 지금 청동기 시대다, 이렇게 이제 사용을 이제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청동기가 이제 이 한반도를 이제 비로소 우리 청동기 우리 한반도의 청동기가 이제 중국 동북지방으로부터 전래가 되는 거죠. 자, 그 처음에 나타나는 청동기가 바로 이제 우리 비파형 동검, 다른 말로 이제 중국의 동북지방 요령지방을 중심으로 넓게 분포한다고 그래서 요령식 동검, 또 경우에 따라 가지고는 이제 만주 지역이다, 그 지역이. 그래서 만주식 동검, 또 그 지역의 그 비파형 동검을 사용했던 정치 집단이 우리 소위 이제 고조선 사회다. 그래서 고조선식 동검 뭐 이런 명칭으로 사용을 하는데,
대체로 이제 비파형 동검, 비파 모양을 닮았다. 그래서 이제 비파형 동검으로 지금은 많이 통일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글을 보면 학자에 따라 가지고 앞에 이야기했던 여러 명칭들이 사용이 되는데 그것이 전부 비파형 동검을 이제 이야기한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과거에는 청동기 시대를 전기, 후기로 나누어서 청동기 중에 비파형 동검 문화, 그리고 이 소위 세형 동검이라고 하는 세형 동검을 표지로 하는 한국식 동검 문화. 한국 동검에는 뭐 여러 가지 종류의 청동기들이 있죠. 이거 두 개를 이제 구분을 해서 앞에 것을 청동기 시대 1기, 한국식 동검 문화 단계를 청동기 시대 2기, 이렇게 이제 나누어서 이렇게 이제 같은 청동기 시대에 이제 포함을 시켰는데, 지금은 이 소위 그 중에 한국식 동검 문화와 관련되는 이 시대를 따로 떼가지고 별도의 시대 명칭, 즉 초기 철기 시대라고 하는 시대 명칭을 이제 부여를 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죠. 자, 그것도 좀 불합리한 측면이 있는데 어쨌든 지금은 고고학계에서 이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시대 명칭이니까 과거의 청동기 시대 2기라고 이야기했던 그것이 떨어져 나와서 오늘날에는 한국식 동검 문화를 대표로 하는 초기 철기 시대다. 이렇게 이제 시대명을 부여를 하고 있어요. 자, 아무튼 청동기가 이렇게 이제 전래가 돼서 청동기를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일반 구성원 간의 현격한 계급 차이가 이제 생겨나서 지배, 비지배 관계가 이제 성립이 돼 나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여기 취락을 이야기하지만 어쨌든 청동기 시대에 이제 큰 틀에서 이제 고고학적으로 나타나는 특징들을 우리가 먼저 이해하고 난 다음에 실학과 주거지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만 뭔가 이제 이해가 이제 빠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간단하게 이제 살펴보니까 정리를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잘 이해를 하고 이제 수업에 임해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치성묘, 고인돌, 그 다음에 이 석관묘, 돌널무덤, 석관묘, 돌널무덤. 이것은 이제 나중에 또 무덤 부분에 이제 가서 우리가 이제 별도로 또 이 시대에 이제 무덤 양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특징들에 대해 가지고 공부를 할 텐데 어쨌든 고인돌과 돌널무덤, 석관묘 그리고 동무덤이 이 시대에 이제 매장 무덤으로서 이제 사용이 됐다. 자, 이것도 이제 고인돌과 돌널무덤, 동무덤 간에 이제 위계 서열이 생기고, 그 다음에 고인돌 내에서도 고인돌의 크기라든지, 또 고인돌 내부에 묻힌 부장품의 질, 양, 이를테면 청동기가 부장품으로 들어있다. 그러면 이제 그 고인돌군 중에서도 가장 권위 위세가 높았던 그런 사람의 이제 무덤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무려 송국리의 이제 석관묘, 거기에서도 이제 비파형 동검, 동착을, 청동도끼, 이런 것, 청동기들이 이제 출토가 됐죠. 그래서, 그런 무덤들은 이제, 다른 일반 청동기가 출토되지 않거나 부장품이 보잘 것 없고, 또 무덤이 아주 소형이 그런 거에 비해 가지고 상당히 이제 위계가 높은, 위상이 높은 사람의 이제 무덤이다. 그리고 이제 동무덤도 주로 이제 어린이, 유아묘 이런 것들로 사용이 됐지만 송국리 이 동무덤 같은 경우에는 온감묘 같은 경우에 내부에 막 유리 구슬류 종류가 이렇게 이제 장신과 같이 출토돼서 동무덤이라고 해서 이제 전부 다 무조건 유아묘로서 하위 무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무문토기가 이제 사용이 된다. 문이 없는 토기. 가 이제 전 지역에 걸쳐서 보편적으로 이제 사용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무문토기라고 하더라도 이제 지역적으로 약간씩 이제 다른 지역적인 특징을 가지는 그런 무문토기가 이제
사용이 된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되게 크게 봐가지고 우리 청동기 시대에 나타나는 고고학적 특징 또는 사회 변화 또는 사회상과 관련되는 그런 물질 자료들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런 청동기 시대에 나타나는 이제 이 고고학적 특징을 대강 전체를 이제 우리가 스크린을 해봤는데, 무문톡이라든지 마제석기라든지 유물상 그리고 이제 주거지라든지 그 다음에 주거지 내부의 여러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지역에 따라 가지고 이제 좀씩 이제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근거로 이제 지역 구분을 하는데 지역권을 설정하는데 그것은 그것을 사용한 집단이 좀 달랐다 이렇게 이제 고학교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청동기 시대 하면은 이제 뭐 현재는 이 기원전 2000년까지 올려보는 그런 학자들도 있지만 대략 기원전 15세기 정도부터는 이제 중국 동북지방 한반도에 이제 청동기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됐다고 이제 보는 거죠. 기원전 15세기면은 지금으로부터 이제 3000년, 3500년 전이 이제 되는 거죠. 아직까지 이제 상한년대는 고정되지 않고 자꾸 점점 소급되어 올라가는 그런 경향이 있지만 지금 현 상태에서는 대체로 기원전 15세기 정도로 이제 보고 있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견해들이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청동기 시대가 기원전 15세기에 시작됐다고 한다면은 그 이후에 똑같은 문화 양상으로 변함없이 후기 늦은 시기 청동기 시대가 끝날 때까지 그대로 지속이 되는가? 또 지역적으로도 다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은 그런 문화 양상으로 지속이 되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지 않다. 지금도 뭐 우리 좁은 한반도 땅덩어리 내에서만 하더라도 여러 가지 이 말이 다르고 말이죠. 방언이 있고 또 거기서 사용하는 이 도구들이나 물질 자료 이런 것들도 약간씩 차이가 있고 이런 것들이 있죠. 이때가 그와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청동기 시대는 기원전 15세기부터 대략 초기 철기 시대가 시작되는 기원전 5세기 무렵 거기까지는 이제 청동기 시대라고 보는데 이제 그러면 그 오랜 기간 동안에 이제 이 문화상의 변화가 없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문화상의 변화가 있다. 그래서 청동기 시대 시작부터 청동기 시대가 끝날 때까지를 우리가 소위 이제 연대 구분, 편년을 한다. 시기를 나눈다는 거죠. 문화 양상의 변화에 따라 가지고 자, 그 시기를 나누는 기준 자료가 바로 여기에 보는 이 무문톡이라고 하는 그때 당시의 대표적인 톡이에요. 톡인데, 자, 여기에서 보면 이제, 청동기 시대에 이제 톡이의 이제 시간 순서에 따라 가지고 위에서부터 아래쪽으로 이렇게 쭉 배열을 해 놨어요. 자, 제일 위에 이제 1번, 2번 이 톡이는 소위 이 바리 모양 톡이의 아가리 부분에 이 도돌선이 이렇게 이제 붙여지고 거기에 톱날 모양으로 꾹꾹 눌러서 이제 강목을 했어요. 톱날 모양으로. 그래서 요런 토기들을 이제 신발형 토기인데 강목 돌대문 토기다. 강목 돌대문 토기.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2번 이것도 이와 같은 강목 돌대문 토기이긴 한데 이것은 도돌띠가 아가리 전부에 다 돌아가는 반면에 이것은 부분에만 이렇게 이제 띠를 붙여 가지고 강목을 했다. 그래서 이거는 끊어진다. 그래서 절상 돌대문토기, 절상 강목 돌대문토기 끊어졌다. 절상이. 그래서 이제 요런 토기들이 나타나는 시기가
청동기 시대의 가장 이른 시기예요. 자, 이 유물들이 이제 이런 토기들이 출토되면은 청동기 시대 조기의 주거지다. 그래서 청동기 시대를 크게 세 분기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앞에 설명했던 초기철기 시대, 즉 그것을 청동기 시대의 2기로 포함을 시키면은 조기, 전기, 중기, 후기 이렇게 이제 나눌 수가 있는데, 뒷부분에 한국식 동검 문화 단계의 초기철기 시대 부분으로 그것을 이제 넘어가게 되면은 소위 조기, 전기, 중기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는데, 그러면 후기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여기에 조기에 해당되는 게 전기가 되고, 그 다음에 중기, 그 다음에 후기 이렇게 이제 돼야 되는 거죠. 어쨌든 4시대 구분해서 초기철기 시대를 빼내야 되니까 세 개의 시기로 이제 구분이 되는데, 이제 그것을 이제 또다시 조기를 전기라고 하고 중기를 후기를 중기를 전기를 중기라고 하고 후기를 중기를 후기라고 하고 이렇게 하면은 또 혼란이 생기니까 이제 그러는 그대로 이제 조기, 중기, 후기 이렇게 해서 이제 설명을 한다는 거죠, 되게.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보면은 여기에 이제 강목 돌대문 토기,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요런 토기들이 출토되는 주거지는 대체로 장방형 주거지, 대체로 이제 길이가 3, 너비가 2 정도 되는 3대 2 정도 되는 그런 장방형 주거지. 요것들이 이제 주로 사용이 되고, 그 다음에 요 장방형 주거지 안에 나중에 그림이 나온다면은 거기에 가운데에 한쪽으로 약간 치우쳐서 구덩이를 파고 판 구덩이 벽에 납작한 돌을 세워가지고 판석으로 방형에 이제 화덕자리를 만든 그런 특징이 나타나요. 자, 그게 이제 이 조기의 강목 돌대문 토기가 출토되는 주거지다. 근데 이제 이 강목 돌대문 토기와 그 다음에 그런 판석으로 사각형의 화덕자리를 만든 방형 주거지는 소위 그때 당시에 중국 동북지방의 그런 홍성 유적이라든지 이런 데 유래가 보이기 때문에 농경 문화의 확산과 더불어 중국 동북지방으로부터 한반도로 유입이 된 그런 문화다, 토기들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고 있어요. 실제로 이제 중국 동북지방에 이와 같은 이제 유사한 토기와 주거지 형태들이 이제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밑에 3번, 4번 보니까 이제 소위 3번은 우리가 서울에 이제 가락동 유적을 처음 발굴을 해가지고 청동기 시대 주거지가 확인이 됐는데, 거기에서 출토된 토기가 보니까 이런 토기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유적 이름을 따서 가락동식 주거지, 가락동식 토기 이렇게 이제 이야기한다는 거죠. 자, 가락동식 토기는 그야말로 이제 여기에 발형 토기, 신발형 토기의 아가리 부분에 넓적한 띠를 내고 여기에 빗금처럼 이렇게 꾹꾹 눌리거나 새겨가지고 빗금을 새겨서, 그래서 아가리가 이중으로 감싸져 있다. 그래서 이중구연에 여기에 짧은 선이 이렇게 그어져 있다. 그래서 이중구연 단사선문 토기, 이 그릇의 토기의 형태는 깊은 발이죠, 신발이죠. 자, 요 토기가 이제 전형적인 가락동식 토기예요. 가락동식에서 출토된, 언제 청동기시대 전기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짧은 목이 이렇게 고추 서 있고, 그 다음에 어깨가 좀 풍만하고 아래쪽으로 조금 긴 이런 몸통을 가진 이런 납작한 토기. 자, 우리가 앞에 내가 무문토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안 했지만, 무문토기는 거의 예외 없이 전부 납작바닥이다. 굽 형태의 납작한 바닥이다. 신석기 시대 납작바닥 없죠. 뾰족바닥이나 둥근 바닥이 전부 대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납작바닥이다.
자, 요렇게 아가리가 짧은 요런 호형 토기, 항아리 모양 토기, 아가리가 짧은 호형 토기. 자, 요 두 점이, 요 두 예가 이제 소위 가락동식 토기의 전형이에요. 이렇게 모문 토기.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 옆에 있는 그 여주, 경기도 여주에 영릉 있는 그 언저리 쭉 가면 이제 흔암리라고 있어요. 흔암리. 자, 이 흔암리에서 이제 발굴 조사를 해서 처음으로 이제 확인된 그런 이 토기의 형태예요. 그래서 그 유적 이름을 따서 흔암리식 토기라고 이야기하고, 이 토기가 출토된 주거지를 흔암리식 주거지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자, 요것은 꼭 마치 이제 팽이 모양처럼 좀 생겼어요. 이런 팽이 모양처럼 생긴 거는 이제 우리 한반도 서북지방 평양 일대를 중심으로 한 그런 지역에 이제 많이 있어서,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서 요 아가리 부분의 아래쪽에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구멍이 하나씩 이렇게 뚫려 있어요. 쭉 구멍 열을 자, 이 구멍 열을 지우고 있는 이런 토기들, 구멍무늬 토기. 자, 이것은 우리 동북지방, 한반도 동북지방에 이제 주로 나타나는 특징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팽이 모양 요런 기형, 요것은 한반도 서북한 지방. 그 다음에 구멍무늬, 이것은 이제 한반도 동북지방, 두만강 그 일대 있죠. 한경도. 거기에서 이제 서로 영향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 청동기 시대의 무문토기 문화, 청동기 시대의 문화가 한갈래는 중국 동북지방에서 이제 서북한을 거쳐서 이쪽으로 들어오고, 또 하나는 이 한반도 동북지방을 거쳐가지고 중국 동북지방에서, 그리고 두 갈래가 한강유역이 바로 이제 흔암리가 한강변에 있어요. 한강유역에 이르러서 결합이 돼가서 이와 같이 이 동북지방, 서북지방 것들이 이제 혼합돼서 나타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기도 해요. 어쨌든 요런 토기, 요게 이제 흔암리식 토기다. 역시 이제 바리는 바리 모양이도 뭐인데 좀 팽이 모양을 닮았고 아가리에 구멍 무늬가 찍혀 있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 토기는 보니까 아주 아가리가 훨씬 더 넓어졌는데, 어떻게 보면은 앞에 봤던 가락동식 토기하고 유사해요. 여기에는 이중구현 형태로 두껍게 띠를 씌웠지는 않지만, 그게 그래도 약간 띠를 씌워 가지고 거기에 이와 같이 이제 단사선을 이렇게 심문한, 여기 보이는 이런 거하고 같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두 토기가 서로 가락동식, 흔암리식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지만, 이런 양상으로 봐서 이거의 뭐 시기적인 차이 또는 변종, 이렇게 해서 두 개를 구분할 수 없다, 하나로 통합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쨌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여기에 보는 바와 같이 토기의 크기도 그렇고 형태도 그렇고 세부적인 이 특징, 문양, 이런 것들이 좀 다르다. 그래서 이제 흔암리식 토기다. 자, 그런데 이제 이 가락동식 토기, 흔암리식 토기, 그리고 이 아래쪽에 있는 이 5번 이 토기들은 역삼동식 토기, 역삼동식 토기, 역삼동식 토기. 이것도 역삼동도 이제 서울이죠. 가락동과 역삼동은 그다지 멀지 않은데 어쨌든 이런 토기 양상이 좀 달라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이제 역삼동식 토기라고 하는데, 역삼동식 토기도 역시 기본 형태는 깊은 바리 모양이에요. 가락동이든 흔암리든 역삼동이든 전부 기본 형태는 깊은 바리 모양이 기본 형태라는 거죠. 거기에서 이제 아가리 모습, 거기에 아가리의 문양, 이런 것들이 크기 조금씩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유적 이름을 따서 가락동식, 흔암리식, 역삼동식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는데, 어떤 학자들은 같은 바리 계통의 여러 브라이어티, 뭐 시기차 이럴 가능성도 있으니까 이 합쳐서 설명해서, 합쳐서 같은 집단에서 사용된 토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지역적으로도 그다지 멀지 않은 그런 지역에 이제 분포를 한다는 거죠. 어쨌든 지금은 이제 구분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다. 자, 그런데 이제 주거지 형태는 이 세 토기에 이제 토기가 출토되는 주거지가 그다지 큰 차이점은 안 보여요. 그다지 앞에 봤던 가락동식 토기가 출토되는 주거지는 가락동식 주거지, 흔합리식 토기가 출토되는 거는 흔합리식 주거지, 뭐 역삼동식 주거지,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서 설명을 하지만 주거 형태만으로 보면은 명확하게 이제 어떤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을 찾기가 사실은 좀 어려워요. 다만 흔합리식 주거지, 이 역삼동식 주거지 뭐 이런 것들이 대체로 조금 가락동식 주거지에 비해 가지고 좀 이 세장도, 그러니까 너비에 비해 가지고 길이가 좀 더 이제 짧은 그런 형태, 앞에 봤던 이제 장방형 계통이고, 나머지 이런 것들은 이제 세장방형 계통,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어쨌든 토기는 그렇게 이제 다른 양상으로 이제 출토가 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세장방형 주거지, 장방형 주거지. 자, 위에는 이제 길이가 길이와 너비가 3대 2 정도 되는 장방형 주거지. 자, 여기서는 길이와 너비가 2대 1 이상 되는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가락동식 주거지 긴 거 같은 경우에는 뭐 길이와 너비가 약 10대 1 정도 되는 아주 가늘고 길다란 그런 주거지도 있어요. 자, 그렇게 이제 길어진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청동기 시대, 초기철기 시대를 빼면은 이제 후기에 해당될 것이고, 초기철기 시대를 청동기 시대 2기로 넣으면은 중기에 해당될 것인데, 이제 소위 이제 송궁리식 토기, 송궁리식 토기, 충청남도 부여 송궁리 유적이 이제 표지적인 유적이죠. 거기에서 이제 처음으로 이런 토기가 이제 확인이 됐다, 출토됐다. 그래서 송궁리식 토기다. 자, 이 토기에 이 토기는 이제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여기 보다시피 이것은 이제 소위 옹형 토기다. 옹형 토기인데 이 몸통이 이제 아가리보다 몸통보다 더 길죠. 직경보다 더 길다. 몸통 아가리보다. 옹형 독인데 여기에 보다시피 옹형에 이제 아가리가 밖으로 발아진다. 아가리가 밖으로 발아진다. 그래서 외반구연 옹이라고. 외반구연 옹. 아가리가 약간 길게 발아진 거, 짧게 갈아진 거, 배가 더 부른 거, 이런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이제 외반구연 옹, 뭐 이런 형태가 이제 가장 기본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꼭 우리가 이제 실험실에서 사용하는 이제 플라스크 모양인데, 플라스크 주머니인데 이제 아래쪽으로 가면서 이렇게 기름이 이렇게 쳐져 있는 이런 형태가 이제 소위 단도마연토기, 홍도라고 그러죠. 이 홍도 중에서도 나머지 홍도들은 이게 이 몸통이 이렇게 이 정형적으로 둥근 데 비해 가지고 이 송궁리 이 주거지라든지 송궁리형 무문토기하고 같이 출토되는 이 홍도, 즉 그 단도마연토기는 지금 설명했다시피 이 크기도 좀 더 크고 기백도 더 얇고 아주 얇고 정제된 토기로 만들어졌는데, 이와 같이 이제 이 몸통에 이제 지름이 아래쪽으로 바닥 쪽으로 이렇게 쳐져 있는 그런 형태.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닥이 좀 더 라운드가 있게 둥그스름하게 이제 완전 원을 이루지 않는 그런 형태로 이제 나타난다. 그리고 이제 여러 이제 그 작은 이와 같은 그 소위 소완, 뭐 식기로 주로 사용이 됐겠죠. 그런 것들도 이제 많이 출토된다. 아까 이제 조금 빠뜨렸지만 이 역삼동식 토기의 이제 특징은 기본적으로 아까 신발형 토기가 이제 기본이고, 거기에 기본적으로 아가리 부분에 구멍 무늬가 돌아간다. 다 공용. 안에 밖에서 뚫은 거, 안에서 뚫은 거 여러 가지 있고 구멍 무늬가 돌아간다. 그리고 일부분에는 이제 여기에
이 강목을 아가리 부분에 이렇게 눌러 가지고 금을 이렇게 이렇게 구성 요런 형태로 그런 것도 이제 같이 출토되는 확인되는 게 이제 바로 호남리식 토기 저기 역삼독식 토기 이렇게 이제 보면 된다. 그러니까 좀 이 세 유적 유형의 이제 토기들은 서로 상호간에 좀 영향 관계가 있다는 거죠. 지역적으로도 좀 인근 지역에서 출토된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전기, 조기, 전기, 중기, 후기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염두에 두고 우리가 취락과 주거지가 시기에 따라 가지고 어떤 특징을 가지고 어떻게 변화 발전을 하는지 그렇게 이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이 청동기 시대의 이제 대표적인 이제 거점 취락이라고 할 수 있는 소위 이제 환호취락. 이 환호취락은 이제 소위 이제 마을에 이제 많은 주거지들이 들어서 있는 마을이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형성이 되었고, 마을 외곽에 둘레에 이와 같이 이제 길다란 또랑을 깊고 넓게 파서 적으로부터 이제 마을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 시설을 이렇게 만든 거. 이것을 이제 우리가 방어 취락이라고 그러고, 자, 경우에 따라 가지고는 이 또랑을 파낸 흙을 외부나 안부분에 이렇게 쌓으면 이렇게 이제 토루가 형성이 되겠죠. 토루. 그러니까 개방 형태가 형성이 된다는 거죠. 이제 거기에 토루를 만들고 거기에 나무 목책을 일정 간격으로 세워서 방어력을 더 강화한 그런 모습도 이제 확인을 할 수 있어요. 어쨌든 여기는 기본적으로 이제 울산의 이제 금단리 취락 유적 청동기 시대 대체로 이 부여 송국리 문화 단계 그때에 이제 송국리가 병행하는 그런 시기에 이제 취락이라고 이제 보면 되죠. 자, 여기 이제 보다시피 이제 안에 주로 이제 주거지들이 이렇게 이제 많이 빽빽하게 들어져 있고, 뭐 주거지만 있는 게 아니죠. 뭐 여러 가지 저장 시설들, 창고들, 말 기능과 관련되는 그런 여러 가지 시설들이 이제 여기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자, 이런 주거지. 환호취락, 방어취락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은 요것은 이제 조금 더 시기가 내려와가지고, 그야말로 이제 원형 집자리들이 이렇게 쭉쭉 확인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가운데에 요게 두 개 기둥을 세우는 전형적인 송국리형 주거지들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환호취락이에요. 윗부분이 많이 깎여 나가가지고 일부 주거지, 수열 주거지에 이제 바닥 부분만 일부 이렇게 이제 확인이 되는데, 뭐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게 깎여 나가지 않았으면 이제 이 전체 다에 이렇게 많은 주거지들이 이제 빽빽하게 들어서 있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자, 여기에도 역시 이제 마치 뭐 땅콩 모양 비슷하게 여기까지 발굴 구간이기 때문에 더 이상 발굴을 못해서 전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양상으로 봐가지고는 뭐 이렇게 이제 큰 환호가 돌아가고 그 내부는 전부 주거지라든지 취락과 관련되는 많은 시설들이 이제 들어서 있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할 수 있겠죠. 자, 여기서 보다시피 이제 여기는 앞에 이 금단리 취락도 마찬가지지만 여기에는 이 환호가 가다가 여기 연결이 안 되고 이 부분은 이제 잘려서 여기는 이제 육교로 돼 있어요. 육교. 자, 육교로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은 다리와 같은 기능을 한다는 거죠. 이제 취락 외부에서 마을 안으로 이렇게 드나드는 출입구 시설이 되는 거죠. 그 반대편에도 대체로 두 군데, 세 군데 있을 수 있는 거죠. 자, 여기 창원의 남산 유적, 여기에도 이제 보면은 이 부분에 이제 육교가 생겨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육교가 또 생겨 있어요. 이렇게. 자, 환호의 규모 면에서 남산 유적 규모가 금단리나 그 다음에 뭐 송국리에서도 이제 환호가 목책과 함께 발견이 됐지만 그것보다도 훨씬 더 깊고 규모가 크고
또 경우에 따라는 이 작은 환호들이 이제 2중, 3중으로 이렇게 이제 돌라졌어요. 다시 말해가지고 여기도 방어력이 훨씬 강화됐다. 그리고 이것이 마을이 위치하는 장소가 금단리나 송국리족보다도 더 높다. 그러니까 이제 전망이 더 좋은 곳에 이제 마을이 입지하게 돼서 방어 기능을 강화해 나갔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이제 그 안에는 주거지들이 뭐 때때로 많게는 뭐 수백 동이 될 수도 있고 수십 동 이렇게 이제 들어가서 이제 마을을 형성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정동 시대에 볼 수 있다. 자, 이것도 물론 전기, 중기, 후기, 시기에 따라 가지고 마을의 규모, 환어, 칠학, 방어시설의 규모, 방어시설의 구조, 방어시설의 여러 요소,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주거지의 형태, 특징, 다 이제 차이가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청동시대를 통틀어서 설명을 하면은,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청동시대 마을 하면은 크게 이제 우리가 입지 조건에 따라 가지고 이와 같이 이제 소위 야트막한 구릉, 평지가 아니고 구릉, 야트막한 구릉에 이렇게 입지하는 구릉성 쥐락, 야트막한 구릉에 입지하는 구릉성 쥐락.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설명을 뭐 오른쪽에 보이는 이것도 마찬가지. 이거는 이제 경상남도 사천의 이금동 유적에서 이제 확인된 취락인데, 이와 같은 이제 하천변이라든지 이런 평지 충적 대지에 넓게 이제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소위 이제 평지성 취락, 구릉성 취락과 평지성 취락, 이렇게 이제 두 개로 이렇게 이제 입지에 따라 가지고 이제 구분을 할 수 있어요. 대개 이제 그 두 가지 유형 중에 이제 하나라는 거죠. 자, 그것은 어떤 경우든 구릉성 취락, 높은 곳에 취락을 형성하고 있는 이런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마을의 공동체 구성원에 이제 소위 방어를 주 목적으로 이제 하는 방어 취락에 역점을 이제 둔다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 반면에 이제 이 평지성 취락은 이 평지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그때 당시 사람들이 살면서 농사를 짓기에 이제 유리한 그런 이제 지역이죠. 그러니까 이제 하천가에 이제 물론 이제 완전 평지는 아니죠. 지형은 또 이제 같은 평지라도 여러 지형 특징이 있지만 어쨌든 그게 이제 농사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그런 사회였으니까 뭐 그런 어떤 농경에 적합한 그런 취락 입지 조건이 이제 좀 더 농경에 적합한 취락 입지 조건이 바로 이제 평지성 취락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구릉성 취락이라고 해서 이제 농경하고 관련 없이 방어 취락으로서의 기능만 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구릉성 취락 역시도 이제 그 아래쪽에 구릉 아래쪽에 이제 평지가 형성이 되어 있고, 그게 또 하천을 끼고 이렇게 이제 지형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천면에 충격 대지가 이제 있다는 거죠. 특히 골짜기, 구릉과 구릉 사이의 골짜기 부분, 이런 부분이 이제 농토로 개간이 돼서 이제 농사를 짓기 때문에 전부 다가 기본적으로 이제 농경에 유리한 곳에 취락이 입지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할 수 있고, 그 중에서도 이제 특히 이 농경에 유리하면서도 방어 기능이 좀 더 강화된 취락이 구릉성 취락으로서 소위 이 방어 시설이 이제 설치되어 있는 그런 취락이다. 그런 반면에 평지의 하천변 충격지에 있는 그런 취락은 농경에 유리한 조건이 좀 더 강화됐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 하천변에 평지에 입지하고 있는 이런 취락들도 넓게 전범위에 걸쳐서 발굴을 하게 되면은 취락 주변을 두르는 환호라든지 목책 이런 것들이 설치된 경우가 이제 많아요.
특히 진주 대평리 유적 발굴에서는 몇 개 단위의 이제 그 넓은 평지에 이렇게 몇 개 단위로 구분되어 있는 이런 환호 취락들이 이제 실제로 이제 확인이 됐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구릉성이든 평지성이든 농경에 적합한 그런 지역이고, 그리고 이제 평지도 그렇고 구릉도 그렇고 이제 이때 아까 벼농사가 시작됨으로써 잉여 농산물이 발생하고 그에 따른 사유재산이 생기고 또 그것을 지키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방어 시설이 설치되고 이런 이제 여러 가지 특징들이 이제 함께 이제 나타난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이제 경상남도 사천 이금동 유적. 여기에서는 이제 이건 평지성 지락으로서 이 주변에서 이제 환호라든지 이런 방어시설은 이제 확인이 되지 않았어요. 자, 여기에 이제 기본적으로 보다시피 여기에 이제 주거지가 이제 밀집이 되어 있어요. 주거지 형태는 둥근 원형 주거지로서 가운데에 작업공이 있고 두 개의 기둥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전형적인 송궁형 원형 주거지예요. 송궁형 원형 주거지. 자, 그리고 이제 원형 주거지가 이제 10여 개 이렇게 이제 자리 잡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성냥개비 마냥 이렇게 붙여놓은 이것이 이제 여기에 점점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여기 기둥을 세웠던 기둥구멍이에요. 기둥구멍이 이렇게 이제 6개 되어 있어서 이렇게 하면은 2칸짜리 건물이 되는 거죠. 기둥이 6개 세워져서 2칸짜리 건물. 이것도 이제 2칸짜리에 다시 이제 좀 더 작은 형태 이제 밖으로 일어난 그런 그 건물 형태고 마찬가지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이 공간 부분으로 이제 차지하고 있는 거죠. 이 공간 부분으로. 자,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원두막 여러분들 아는지 모르겠는데 원두막처럼 만든 그런 이 건물이에요. 이제 그것을 우리가 이제 고상 창고라 그래. 고상은 이 바닥이 이 땅바닥에서부터 기둥을 세워가지고 우리 이 소위 키 높이만큼 이렇게 바닥이 이제 우리가 평상처럼 위에 설치되어 있는 거. 원두막 뭐 2층집 이 바닥 2층집인데 이제 여기에 소위 이제 곡식을 이제 저장하는 거죠. 그때 당시에 이제 농경사에 이제 벼농사라든지 밭농사에 해가지고 생산된 농산물을 이렇게 저장하는 저장 창고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보면 이제 여기에 주거군 집자리들이죠. 그리고 그 뒷부분 일대에 이제 생산된 농산물을 저장하는 창고 시설. 그러니까 이거 전체를 보면 이제 주거 지역이라고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창고 시설하고 주거 지역하고는 좀 분리되지만.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는 별도의 주거지들이 이 일정한 간격으로 이렇게 쭉 열을 지어서 이제 늘어서 있어요. 늘어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이게, 소위 이제 이 부분에서 주거지역하고 이제 그 사이에 여기에 기둥구멍이 촘촘히 늘어져 있는 이런 길다란 건물이 이제 하나 있어요. 여기에 기둥구멍이 이 길이가 한 거의 50m 정도 되는 그런 대형의 이제 건물이 이렇게 이제 여기도 하나 있고 여기도 하나 있고 이렇게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도 또 이렇게 있고 또 여기에 이제 별도로 주거지들이 이제 몇 개 있으면서 또 이제 창고 시설들이 이제 같이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마을 안이 여러 형태로 이제 분화가 되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거기에서 이 하천이 이쪽으로 이제 흘러요. 하천변을 따라 가지고 여기에 묘역이라고 돼 있는데, 소위 이제 우리 지성묘 있죠. 지성묘. 이 지성묘에 이제 이게 이제 매장 시설들이 이제 열을 지어 가지고 쭉 이렇게 이제 이어져 있어요. 자, 이렇게 이제 보면 이거 전체가 우리가 이제 소위 취락이라고 이제 할 수 있어요. 좁은 의미에서는 이제 이 마을 공동체가 생활하는 구역, 이것을 이제 취락이라고 할 수 있지만, 마을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보면은 이 마을에서 공동생활을 하는 장소, 생활 장소, 그 다음에 거기에 딸려 있는 묘역, 그러니까 죽었을 때 이제 매장 시설,
다음에 여러 저장 시설들,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이 주거지가 있고 아무것도 없는 이런 것들도 여기에 사람이 안 살았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이런 것들이 충분히 마을이 기능하는데 필요했던 그런 공간이에요. 이를테면 마을 사람 전체가 모여서 뭔가 행사를 하거나 하는 광장 시설들, 뭐 공기로 되어 있는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이런 데서 이제 공동체, 저기 의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것들이 묘역, 주거 공간, 저장 공간, 그리고 마을 바깥의 평지, 이 농사 지을 만한 충적지는 농경지.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됐겠죠. 그것들이 다 합쳐져서 하나의 이제 취락을 구성을 한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요런 어떤 기능상으로 마을의 공간 분화가 명확하게 일어나는 시기가 바로 이제 청동기 시대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주거 공간하고 그 사이에 여기에 공지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공지 그것을 따라 가지고 여기에 보면은 이제 또랑 같은 게 이렇게 이제 쭉 파여 있어요. 그리고 또랑이 파여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이 아랫부분에 공터로 여기에 대지, 평평한 대지로 이렇게 조성을 해가지고 여기에는 공지로 남기고 여기에는 소위 길다란 이와 같은 기둥구멍이 촘촘하게 박혀 있는 길다란 건물들이 이제 여기에 만들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거 공간과 무덤 공간, 묘역 그 공간 사이에 이런 특수한 건물이 이제 두 개가 이렇게 이제 배치되어 있다는 거예요. 두 개가. 그리고 이 부분에 널따란 이게 이제 단을 지어서 평평하게 골라서 판 그런 공지가 있다. 결국은 여기에 죽은 사람의 묘지를 향해서 살은 사람의 공간과 그 사이에 공기와 이런 특수한 건물이 있으니 이 특수한 건물은 이 제사 매장 먼저 돌아가신 조상에 대한 제사 의례를 하기 위한 시설로서 제사 시설이다. 제사 건물지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공간 구성들이 청동시대는 전형적으로 이제 큰 칠학들에서 이제 나타난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이제 예를 보면은, 이것은 이제 진주 대평리 유적에서 이제 발굴된 그런 그 칠학과 주변 칠학을 구성하고 있는 농경지, 뭐,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정확하게 안 나와 있지만, 이 옆부분에 이제 조사된 구간에서는 앞에 봤던 그런 이 매장 공간이 지성묘열로서 이제 쭉 이어지는 그런 형태를 이제 확인을 할 수 있어요. 앞에 이금동 유적에서 확인된 그런 거 이제 유사하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죠. 자, 여기에 이제 보면은 현재 이제 여기에 진주의 남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어요. 남강이 이제 이렇게 이제 흐르고 있는데, 이제 이 강이 하천이 흐르면은 비가 많이 와서 이제 홍수 범람이 일어나고 이러면은 하천에 유로가 이렇게 이제 왔다리 갔다리 해요. 이제 유로가 이렇게 흐르면 유로가 이제 넓게 왼쪽으로 유로가 흘렀다가 오른쪽으로 흘렀다가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해서 되풀이 되는 거죠. 되풀이 되는데 이제 여기 보다시피 이제 지금 보이는 게 이제 난강이 흐르고 여기에 난강 뚝이죠.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물이 흐르면서 바깥으로 범람해서 운반된 토사가 쌓여서 뚝이 만들어지는 그 뚝이 이제 자연 제방인데 1차로 이제 자연 제방이 이제 형성이 됐어요. 자, 이 지금에 흐르는 남강과 1차 자연 제방이 형성되기 전에는 이 아래쪽에 지금 여기 새카맣게 되어 있는 요 부분, 요 부분. 이 부분이 강이 흘렀을 가능성이 높아요. 가능성이. 그리고 거기에, 그러니까 여기는 자연 제방이니까 강에서 높게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 이 부분이 뒤쪽으로 이렇게 이제 움푹하게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 지금 지형으로 보면은. 그리고 다시 이 부분에서 이제 또 높아지는 거죠. 그걸 봐서 요거는 이제 2차 자연 제방이라 그러는지 1차, 2차 붙인 거는 그러니까 먼저 이 부분이
이 부분이 자연제방으로 기능하면서 이 부분 언저리 여기까지가 이제 강물이 이제 흘렀던 거죠. 이 부분 강물이 흘렀던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이제 홍수 범람이라든지 이런 자연 변화에 의해 가지고 지형이 이제 이쪽으로 이제 옮겨져 가지고 지금 이제 자연제방이 또 이렇게 형성이 되고 이런 지형 조건을 가지고 이제 여기에 마을이 이제 구성이 된 거죠. 이건 이제 평지성 취락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하천변에 취락이 구성이 되는 경우에 기본적으로 이 주거지라든지 사람들이 이제 실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그 공간 영역은 어디에 되겠어요? 하천의 물로부터 좀 안전할 수 있는 자연제방 높은 곳 위에 이제 마을이 만들어져야 돼. 주거지들이 들어서야 돼. 그것들이 이제 2차로 여기에 2차 자연제방이라고 되어 있는 이 공간 영역에 많은 주거지들이 여기 이제 장방형 주거지죠. 이제 청동시대 전기의 주거지예요. 이 길다란 큰 주거지, 장방형 주거지. 물론 방향을 달리하는 주거지도 있고 이렇게 있지만 작은 주거지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의 취락 주거 공간으로 구성된 마을이 이제 형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이제 지금 난강의 하천이에요. 그리고 1차 자연제방이 이렇게 지금 자연제방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 그 아래쪽에 이렇게 쭉 내려와가지고, 움푹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이제 경사해. 그러니까 이제 이 1차 자연제방의 이 배후습지라고, 배후습지. 그러니까 이제 그 이전에 1차 자연재방이 형성되기 전에 이제 여기에 이 2차 자연재방에 이제 이 남강이 이제 이쪽으로 이제 흘렀고 그 자연재방이 이쪽으로 이제 범람에 옮겨졌을 때는 여기는 이제 뒷부분에 배후 습지가 형성이. 이 습지는 그야말로 이제 물이 있다는 거지. 물기가 많다는 거죠. 이제 거기에 소위 이제 이 낮은 저지대니까 이제 수분이 풍부하고 쉽게 땅이 마르지 않는 그런 지역이고 또 거기에 여러 가지 이제 소위 영양분들 뭐 저기 이 거름이 될 수 있는 퇴적물들 이런 것들이 경사면 아래쪽으로 이렇게 쌓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땅이 좀 기름지다는 거죠. 거기에 여기는 이제 밭을 이렇게 이제 쭉 경작을 했어요. 경사 밭을.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경작지가 이제 되는 거죠. 맞지? 이렇게 해서 쭉 이어가면서 경작지. 그래서 이게 이제 처음으로 대규모 밭이 우리 청동기 시대 유적에서 이제 확인된 그런 밭이 되는데 이것이 당초 생각했던 것과 달리 오늘날 밭 규모 이상으로 뭐 밭 하나가 3,000평 이상 되는 그런 밭들도 이제 확인이 되고 이래서 농경이 굉장히 성행리에 이렇게 이제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농경지로 만들어서 농사짓기에 이제 아주 유리한 그런 지형 조건을 갖춘 곳이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자, 경우에 따라 가지고는 이 부분이 이제 논으로 이용이 될 수도 있는데 바로 하천변의 강가에 형성되어 있는 배후습지는 사질토기 때문에 물이 고여지지 않아요. 쉽게 빠져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밭농사로는 적합하지만 논농사로는 부적하다. 왜? 논은 물을 댔을 때 물이 빠져나가지 않고 그 속에 일정 기간 벼가 자라는 동안 물이 가두어져야 되니까 그런 토질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지역에는 이제 논보다는 이제 밭이 이제 형성되는 그런 특징입니다. 자, 이 옆에는 이제 이 경작지하고 또 떨어져서 이제 이 1차 자연재방 그 위쪽에는 아까 설명했던 석관묘, 그 다음에 지성묘 이런 것들이 앞에 이금동 유적과 같이 쭉 열지어서 이제 형성되어 있는 그런 지락 구조도 이제 보이고 있어요. 여기에는 이제 제시는 안 됐지만 그다음에 자 여기에 이제 보이는 것이 이제 강원도 정선 아우라지 여량리 아우라지 유적에서 이제 확인된 청동기 시대 조기 주거지예요. 조기 아까 이야기했던 조기의 주거지 형태가
대체로 장방형 형태의 한쪽으로 약간 치우쳐서 구덩이를 파고 여기에 납작한 판석을 세워가지고 방형 또는 장방형의 이제 화덕을 이제 만든 그런 특징. 그리고 그 둘레를 따라 가지고 기둥구멍이 이렇게 이제 이 위에 이제 기둥을 세워서 그 위에 뭐 석가래를 올려서 맛배지붕 형태 뭐 이런 주거지 형태가 이제 되겠죠. 요런 구조. 요게 이제 소위 조기에 강목 돌대문 토기가 출토되는 주거지 형태다. 뭐 기둥구멍을 파지 않고 이렇게 이제 납작한 돌을 놓아서 초석으로 이제 사용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죠. 요런 형태의 주거지, 요런 형태의 화덕자리, 요런 걸 특징으로 한다. 이 내부에서는 전형적으로 강목 돌대문 토기 이런 것들이 이제 출토된다. 자, 여기서 보다시피 약 한 12기 정도의 이제 주거지들이 이렇게 이제 모여 있어요. 일정 정도 규칙적으로 이제 방향성을 가지면서 방향도 이제 규칙적으로 배열이 되어 있죠. 자, 여기서 이제 아우라지가 소위 이제 강원도 동강변이에요. 동강변에 이제 충격대지니까 이제 소위 평지성 취락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보다시피 이 청동시대 전기에는 이 대규모 마을, 다시 말해가지고 주거지 수가 아주 많은 그런 형태로 빽빽하게 대규모로 조성되는 게 아니라 뭐 수기 또는 뭐 10여 기, 10에서 20기 정도 이렇게 이제 모여 있는, 그러니까 이제 신석기 시대에 이제 취락 형태에서 그대로 이제 이어진다. 실제로 이제 여기 출토되는 토기들을 보면 강목 돌대문 토기하고 신석기 시대에 빗살무늬 토기가 태화된 그런 형태의 토기들이 이제 같이 출토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신석기 시대에서 이 청동기 시대로 넘어가는 그 시기에 이제 주거 형태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거 형태가 신석기 시대와는 판이하게 다르죠. 신석기 시대는 둥글거나 모서리가 죽은 방형이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대부분이었는데 방향이라고. 자, 이때는 장방형 형태로 이제 커지고 길어진다. 이런 주거 형태를 보인다는 거죠. 요게 이제 조기에 강목돌 때문 토기가 출토되는 이제 주거 형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주거지는 시기가 지남에 따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제 점차 이 형태도 변화하고 구조도 이제 변화하죠. 그것은 당연하죠. 당연한데 이제 대체로 여기에 제시되는 일반적으로 이제 지역에 따라 약간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이제 개략적으로 이제 설명을 한다. 그 중에서도 이제 여기 작은 주거지 이런 것들도 여기 이제 다양하게 이제 있긴 있죠. 그러나 이제 전형적인 조기의 주거지는 이런 형태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여기에 보이는 이 주거지들은 앞에 봤던 청동기세 조기에서 다시 이제 전기로 넘어간 그런 상태의 이제 주거지인데, 전기 중에서 이제 이런 식이 이제 주거지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은 주거지 형태가 이제 장방형이 이제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경우고, 그 다음 내부에 이제 화덕자리도 여기에 보다시피 네모난 판석을 돌려가지고 만든 화덕자리들이 이제 있죠. 자, 그런데 이제 전기에 들어와서 이제 큰 특징이 뭐냐 하면은 이 주거지 크기가 더 길어진다, 커진다, 대규모화된다, 점점 커진다. 주거지 크기가 점점 커지니까 큰 주거지 내부에 보온을 할 그 화덕, 이게 화덕이 이전 시기처럼 한 개만 있어 가지고 이제 난방을 다 할 수가 없다. 또 거기에 주거지 크기가 커지니까 여기에 사는 사람의 이제 숫자가 더 많아졌다. 당연히 생활하는 사람의 숫자가 많아졌다. 그러니까 화덕이 하나로는 부족하다. 두 개로 이제 늘어난다. 두세 개로 늘어난다.
자, 그리고 이제 아래쪽에 보면은 좀 더 가늘고 길어지는 세장방향 주거지로. 그러니까 장방향 주거지에서 세장방향 주거지로 너비에 비례해 가지고 길이가 훨씬 더 길어진다. 자, 그러니까 더 길어지니까 긴 거에 비례해 가지고 그게 일정한 간격으로 같은 화덕자리가 같은 간격을 이루면서 이렇게 이제 배치가 된다. 여러 개가 배치가 된다. 여러 개가. 자,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개가 배치가 되니까 이 화덕자리를 중심으로 공간 구분이 가능하다는 거죠. 대체로 여기에 이제 하나, 요 중간 부분, 또 여기에 하나, 중간 부분, 화덕이 가운데에 있어야 되니까, 그죠? 그 다음에 이 부분에 이제 하나,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작업 시설들, 그러니까 이제 거실 같은 시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화덕을 중심으로 하나, 둘, 셋. 경우에 따라 가지고는 이 화덕 자리가 같은 간격으로 이와 같이 9개, 10개씩이 일렬로 쭉 늘어서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주거지 형태는 길이가 30m, 40m 정도 되는 거예요. 30m, 40m.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살게 되는데 그 많은 사람이 이제 살면서 여기에 화덕을 중심으로 하나의 이제 세대가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화덕을 중심으로 한 세대가 이제 살았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확대해가지고 여러 사람이 세대별로 한 주거지 안에서 거주하는 것. 이거 이제 확대 가족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데, 자, 이때 이제 소위 이제, 주거지, 한 주거지, 한 동의 주거지에서 이렇게 이제 확대 가족이 이제 형성되는 그런 모습을 이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다음에 이야기할 청동기 시대 중기, 송공리 문화 단계와는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그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요런 주거지 형태들이 이제 소위 앞에 이야기했던 이렇게 장방형 형태의 이제 네모난 방형에 이제 판석 화덕자리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흔합리 유적, 그다음에 이 역삼동 유적, 가락동 유적. 그 중에 특히 이제 가락동식 주거지라고 하는 것이 이제 아주 너비에 비해 가지고 길이가 아주 길어서 많은 이 화덕자리가 이제 거기에 같은 간격으로 배치가 돼서 많은 세대들이 한 주거지 안에서 살도록 되어 있는 그런 구조. 그게 이제 거의 이 전기에 나타난다. 그 중에서도 이제 가락동식 주거지에서 이제 많이 확인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 가락동식 주거지는 과거에는 가락동 유적을 중심으로 중부지역 일대에서만 나타나는 걸로 이제 생각을 했는데 이제 고각 발굴이 전국에 걸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것은 거의 이제 남부지방 전역에 걸쳐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할 정도로 이제 보편적으로 확인되는 주거지 형태이고 이와 관련되는 취락도 이제 대단히 많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이 가락동식 주거지 이 단계에 소위 말해가지고 이 가락동식 주거지 그리고 가락동식 토기 이런 것들이 전국적으로 확 이렇게 이제 퍼져나간 그런 모습을 우리가 확인을 하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락동식 주거지, 가락동식 토기 이것이 이제 뒤에 설명할 송궁리식 토기 송궁리형 주거지 이 못지않게 송궁리 문화 못지않게 이제 굉장히 중요시되는 그런 특징을 보인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도 이제 가락동식 주거지가 이제 또 있죠. 화덕자리가 있고 여기 아마 화덕자리가 또 있었을 텐데 그 뒤에 이제 이런 장방형 주거지가 다시 이제 파고 들어가서 이렇게 이제 화덕자리는 안 보이는 그런 형태라고 볼 수 있죠. 자, 여기에 보다시피 이제 이 주거지가 한번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고고학적으로 이 층위 발굴을 이루어지게 되면은 이미 발굴 현장에서 이 주거지가 가장 먼저 만들어졌다. 그리고 보니까 너비도 좀 넓고 길이는 그에 비해 가지고 짧은 이 전기에 소위 갈목 돌대문 토기가 출토되는 그 주거지 형태하고 유사하네. 화덕 자리도 유사하네. 빠른 거네. 제일 먼저 만들어졌네. 자, 그 다음에 요 놈을
파괴시키고 요 놈이 또 만들어졌어. 그 다음에 요 놈을 파괴시키고 또 요 주거지가 만들어졌어. 그 다음에 요 주거지 역시 이놈을 파괴시켰어. 근데 이놈은 이 주거지와 이 주거지를 같이 파괴시키고 들어갔어. 자, 그러니까 서열순으로 따지면 1번 제일 먼저 만들어졌어. 그 다음에 두 번째 만들어진 거는 이놈, 이놈, 이놈 세 개가 동시에 아니면 순차적으로 뭐 비슷한 시기에 이제 만들어졌어. 그 다음에 제일 나중에 만들어진 놈은 이놈이야. 그래서 우리가 고고학 발굴 현장에서 중요하다는 게 평면상의 층위, 그 다음에 단면상의 층위를 통해 가지고 이미 발굴 현장에서 이 마을을 이루고 있는 이 주거지들의 선후 관계가 먼저 만들어지고 나중에 만들어진 순서가 결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주거지 형태는 전부 세장방형이네. 세장방형이네. 아, 그러니까 이 세장방형은 여기에서 토층상에서 중복관계로 나타나는 것을 통해서도 확실히 전기에 이어서 나타나는 장방형 주거지에 비해 가지고 늦은 시기에 만들어지는구나.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덕의 유형은 좀 네모난 판석으로 돌려서 만든 화덕은 그대로 지속이 되네. 그런 반면에 화덕의 숫자가 더 많아지네. 많아지네. 자, 여기는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보면 여기 화덕자리가 일부 보이는데 여기는 돌을 두른 거인데 비해 가지고 여기는 돌이 없어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구덩이를 파고 거기에 불씨를 저장해서 만든 거. 그래서 가락동식 주거지 이 주거지 형태에서는 이런 식의 것들은 여기에 이제 전기의 주거지 형태를 이어받아 가지고 화덕자리의 구조가 네모난 판석으로 이렇게 돌린 이런 구조. 이런 구조에서 가락동식 주거지에 좀 늦은 시기가 되면은 주거지의 규모가 세장하게 뭐 30m, 40m 길어지면서 그 안에 많은 수의 이 화덕자리가 이제 들어가고 그 화덕자리가 돌을 둘러서 만드는 게 아니고 그냥 간단한 구덩이를 이렇게 이제 둥글게 파가지고 거기에 이제 불을 지펴서 이제 화덕으로 사용한 그런 것들이 이제 같은 간격으로 쭉 배열되는 그런 특징을 보인다는 거죠. 그런 변화 양상이 이제 나타난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소위 이제 전기의 이제 시기는 뭐 학자들에 따라 가지고 뭐 여러 설이 있는데 대체로 이제 기원전 13세기 정도가 이제 상한년대로 이제 보고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좀 더 이런 시기 것들은 전기의 전통을 이어서 방영주거지에 이런 네모난 판석으로 조립한 화답자리가 있는 거고 늦은 시기에는 좀 더 길어지면서 여러 개의 소위 둥근 수열 구덩이를 파서 불씨를 저장하는 그런 화답자리 이런 것들이 이제 확인이 된다는 거죠. 세장방향 주거지, 장방향 주거지. 그리고 이제 그 내부에서는 앞에 설명한 것 같이 흔합리 즉 토기 그리고 가락동식 토기 그 다음에 역삼동식 토기 이런 것들이 이제 주토가 된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이 유적은 강원도 화천에 북한 강변에 이제 형성되어 있는 충격기에 형성되어 있는 평지성 지락인데 화천 용암리 유적이라고 하는 유적이에요. 용암리 유적. 여기 보다시피 이제 1920세 전기에서 이제 후기에 이르기까지 많은 주거지들이 계속해서 중첩돼서 이제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하나의 주거지가 만들어지면은 그것이 계속해서 수리, 복원돼 가지고 계속해서 사용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경우에 이제 일정 정도 시기가 지나고 나면은 그게 폐기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자리에 또 새로운 주거지가 구덩이를 파고 수열을 파고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이제 중복 양상을 이제 보이는 거죠. 이렇게 여러 개로 많은 중복 양상을 보이는
취락일수록, 그리고 대규모 취락일수록 이 취락의 존속 시기가 이제 굉장히 길다는 거죠. 장기적으로 존속했던 취락이라. 그렇게 규모가 크면서 장기적으로 존속했던 취락이라는 것은 그 취락이 그 일대에서 가장 큰 마을을 구성하고 있었다. 근데 가장 큰 마을을 구성하고 있었다는 것은 그 주변에 이보다 훨씬 작은 취락 여러 개를 거느리는 중심 취락 또는 거점 취락으로 기능을 했다. 그러니까 그 주변에 둘러싸여 있는 소위 이 소규모 취락들은 이제 위성 취락이라고도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자, 우리 이를테면 수도권에 서울을 중심으로 뭐 주변에 많은 신도시들이 이제 에워싸서 위성도시들이 형성을 하고 있죠. 우리가 사는 용인도 위성도시를 서울의 위성도시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런 구조들이 청동기 시대에 규모 면에서는 그에 비할 바는 못 되지만 형성돼 가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죠. 화천정왕이죠. 자, 여기 보면 기본적으로는 앞에 설명했다시피 세장방형 주거지들로서 여기에 가운데 구덩이가 일정한 간격으로 열을 지어서 쭉 지나가는 이게 이제 바로 소위 이 화덕자리예요. 화덕자리. 굉장히 긴 주거지들이죠. 화덕자리. 자, 이 칠학은 전면 다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일정 부분에만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이 옆쪽으로 계속해서 확장되면 얼마 정도 규모가 될지 모르겠어요. 자, 지금 확인된 것만 해도 만 200여 기 정도가 되는데 수백 기가 이렇게 이제 한꺼번에 큰 칠학을 구성하고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죠. 자, 여기에도 보면은 많은 중첩이 일어나고 중복되어 있지만 주거지 방향이 전부 이 소위 이제 한 방향으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져 있다는 거죠. 주거지 방향이. 그러니까 전기에서 후기로 계속 이제 주거지가 폐기되고 또 거기에 만들어지고 하지만 주거지 방향이 장축 길이 방향이 일정 방향으로 이제 만들어져 있는 패턴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것은 강변에 위치하는 어떤 취락 또는 취락 내에 이제 주거지의 입지적 특징상 뭐 바람이라든지 이런 방향, 바람 방향 이런 것들하고 이제 관련이 있겠죠. 자, 이런 주거 특징을 이제 보인다. 자, 여기에 이제 대표적으로 제시되어 있는 게 이제 가락동식 주거지의 전형적인 특징. 여기에 보이는 게 이제 전부 뭐야? 화덕자리. 가운데 일직선으로 같은 간격으로 이제 늘어서 있다. 자, 그 다음에 공간 구분이 되어 있는 게 여기 이제 안에 지붕을 받치는 기둥구멍들이고 바깥에 이제 벽체를 대는 기둥구멍 이렇게 이제 되어 있지만 여기에 세 개의 기둥 이렇게 해서 화덕을 중심으로 이제 공간 구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게 한 세대, 또 요게 한 세대, 여기에 한 세대. 그러니까 여러 세대가 하나의 주거지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는 확대 가족 개념이다. 그리고 이 한쪽 담벼 가장자리 쪽으로 이 구덩이를 이제 큰 구덩이를 파놨는데 여기는 저장 구덩이에요. 이 저장 구덩이에는 이 당시에 이제 저장용 큰 항아리 문턱의 항아리를 이제 여기에 넘어지지 않게 이제 박아서 거기에 생산한 곡물을 이제 저장하는 그런 형태. 이게 이제 전형적인 가락동식 주거지의 특징이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된다. 문제 전기의 주거지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 여기에 이제 보이는 게 이제 여기서 출토된 유무를 이야기하는데 취락을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제 아빠 소위 이제 조기 전기까지 이제 설명을 하면서 먼저 설명이 되는데 다시 이것도 이제 전기의 주거지예요. 아까 봤다시피 장방형 주거지 너비와 길이가 뭐 2대1 또는 뭐 2대3 정도 이렇게 되는 그런 주거지예요. 보다시피 여기에 강목돌 때문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비어 있어.
그러니까 끊어진다. 절상 돌대문톡이. 목이 긴 단도마연톡이 뭐 이런 것도 이제 같이 출토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사진이 이제 여기서 찍어서 약간 방영 같지만 실제로는 약간 길이가 조금 더 길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이 화덕자리가 여기는 판석으로 둘러져 있는데 여기는 판석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두 개의 화덕자리가 있는데 그냥 불씨만 저장했던 빨갛게 달아있는 그런 형태고, 여기는 돌을 돌리고 자갈을 이제 여기에 바닥에 깔아서 이제 화덕자리를 만든 건데, 여기에서 출토된 유물들이 이제 바로 이거니까 역시 강목돌 때문 토기가 출토되는 전형적인 조기의 이제 주거지이다. 이것은 이제 경상남도 진주 대평리에서 이제 발굴을 했어요. 대평리. 제가 진주박물관에 있을 때 이제 발굴을 한 건데, 자, 여기 사람이 서 있는 부분이 이제 기둥이 세워지는 부분이에요. 기둥 구멍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여기에는 전부 납작한 돌을 받쳐가지고 이제 기둥을 이제 세운 그런 특징을 이제 보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앞에 봤던 역삼동식 주거지, 또 뭐 가락동식 주거지 뭐 혼합되고 이제 호영토기 이런 것들은 가약동식 주거지에 또 보이니까, 자, 요런 토기들, 그리고 이제 소형 완들 출토되는 소위 전형적인 정기의 무문토기가 거의 대부분 이제 공열무늬 토기죠. 그러니까 이제 역삼동 유적에서 주로 많이 확인되는 그런 토기들인데, 자, 이 토기들이 이제 소위 여기에 세장방형 주거지, 세장방형 주거지, 마찬가지로 세장방형 주거지. 자, 여기 이제 화덕자리가 이제 쭉 일직선으로 이제 쭉 여기 보이죠. 자, 여기도 이제 화덕자리, 이렇게 이제 보인다. 전형적으로 이제 세장방형 주거지. 자, 여기에 이제 이 주거지 내부에 수일 바닥에서 돌과 토기편 많은 것들이 이제 이렇게 이제 이게 분포하고 있는데, 이것들을 이제 잘 정리해 가지고 하면 이제 이런 토기로 이제 복원이 되는 거죠. 자, 이런 형태.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제 또 여기에는 이제 주거지가 이제 중복되어 있는 그런 형태로 이제 보이는 거죠. 세장 방향으로 되어 있는 소위 가락동식 주거지에 여기에 보시다시피 평면 형태가 둥글고 가운데 자극공이 있고 여기에 받치는 양쪽에 기둥구멍이 있고, 나중에 다음에 설명이 나오지만 전형적인 송궁이식 주거지. 송궁식 주거지. 그러니까 송궁 주거지가 늦은 단계에 빨리 만들어져 있는 전기의 가락동식 주거지를 파괴하고 이제 만들어졌다. 여기에서 이제 그게 나타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앞에 설명했던 주거지 형태와 특징들을 이제 실제 발굴한 자료를 가지고 확인을 하는 거예요. 자,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성공리 문화 단계로 이제 넘어가는 거죠. 이제 중기가 되는 거죠. 중기. 자, 이 중기에는 앞에 설명했다시피 토기는 뭐야? 외방구연, 송궁리식 토기라고 그러죠. 또 이제 송궁리식 토기. 송궁식 토기의 전형적인 게 이제 저장형 통이로서 대형의 이제 외방구연, 요게 이제 기본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앞에 이 가락동, 또 역삼동 이런 뭐 주거지에서 이제 출토되기도 하는 이렇게 깊은 발이, 소형의 발이 이런 것도 이제 같이 확인이 되고 있어요. 전형적인 거는 이제 바로 이런 외방구연, 요것들이다. 자, 그런데 이제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송궁이식 토기라고 그러는데, 이 토기들이 이제 출토되는 유적은 주거지 형태는 크게 두 가지로 이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이런 시기에 나타나는 소위 이제 휴암리식 토기, 휴암리식 주거지. 휴암리는 어디에 있냐 그러면은 서해안에 해미, 서산, 충청도 서산의 바닷가 해미죠.
거기에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조사가 됐어요. 이제 거기에는 여기 보다시피 주거지가 둥근 게 아니라 모서리 부분을 죽인 네모난 주거지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모서리를 죽였다 그래서 말각 방형 주거지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요. 말각 방형 주거지에 역시 여기 가운데 부분에 여기 이제 갈돌, 숫돌, 뭐 이런 이렇게 이제 석기를 제작하다가 있는 석기편 이런 것들이 이제 남아있어요. 여기에 요것이 이제 석기를 만드는 작업장, 작업공이고, 이 경우에 따라 이제 그 작업공 한쪽, 양쪽 가장자리 옆에 다시 더 노출을 시키면 깊게 이제 두 개의 기둥구멍이 이렇게 이제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요게 이제 소위 휴합리 유적이 제일 먼저 발굴이 됐다 그래서 휴합리식 주거지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떤 학자들은 이제 선송국리형 주거지다. 그러니까 송국리형 주거지의 조형이 돼서 같은 계통인데 이게 가장 빨리 나타나서 나중에 평면 형태가 둥근 송국리식 주거지로 변화한다. 그래서 이제 휴합리식 주거지다. 역시 여기도 이제 보면은 기둥구멍이 네 모서리에 있는 사주식 주거지로서 가운데에 작업공과 땅 기둥에 이제 기둥구멍에 있는 그런 형태다. 그래서 이제 휴합리식 주거지에서 송국리식 원형 주거지로 이제 변화 발전을 했다. 실제로 이제 거기에서 출토되는 유물들을 토기라든지 석기 이런 것들을 비교 분석을 해보니까 말각 방형의 휴합리식 주거지에서 출토되는 유물이 송국리식 원형 주거지에서 출토되는 유물에 비해 가지고 이르더라. 그래서 이게 선송국리식 토기, 송국리형 주거지의 조형이 됐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송국리형 주거지, 송국리식 주거지는 서해를 통해 가지고 충청도 서해안 쪽으로 해서 이제 내륙 쪽으로 이렇게 유입이 돼서 확산됐다. 그러면 이제 그게 기원은 뭐 중국 그 산동반도 있는 그 일대에 이제 그런 그 조형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기도 하죠. 자, 그런데 이제 석기라든지 이런 농경문화적인 요소는 역시 또 이제 중국 동북 지방을 거쳐서 위에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한반도로 이제 전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아직 그 기원에 대해 가지고는 확실히 서해안 쪽에 서산 휴암리 유적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이런 식이 끝이 있기는 하지만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점차 전국적으로 지금 이제 송국리식 주거지는 거의 한강 이남에는 전 지역에서 지금 다 확인이 되고 있어요. 일부 한강 이북에도 이제 한두 개 지금 최근에 확인이 되고 있고 충청, 전라, 경상 그 일대에는 뭐 송국리 주거지가 원형 주거지가 이제 막 급격히 확산돼 가지고 굉장히 많은 수가 지금 고각적으로 이제 발굴이 되고 있고 그와 관련되는 취락들도 이제 많이 확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주거지들에서 이제 살았던 사람들의 이제 생활과 관련해서 이제 방직하고 관련 옷감 짜는 거, 지를 짜는 거, 이제 방추차, 그리고 이제 어로 활동을 할 때 했던 어망추들, 쪽에 토기로 이제 구웠죠. 요 안으로 이제 그물을 이제 깨게 돼서 이렇게 이제 물 속에 이제 늘어뜨릴 수 있게 되어 있는 거. 요런 형태의 이제 어망초도 있어요. 가운데 구멍이 뚫리고 여기에 이제 묶을 수 있게 끈이 지나가는 요런 형태. 토기로 이제 구운 거예요. 요게 토기로 구운 거. 또 어떤 것들은 이제 요건 돌이고 요것은 토기편이에요. 깨진 토기편을 옆부분에 이렇게 홈을 내 가지고 갈아서 여기에 이제 그물을 묶을 수 있도록 해서 망조로 사용한 거, 납작한 돌을 이렇게 깨서 네 군데를 깨서 이렇게 이제 사용한 거, 뭐 여러 가지 형태들. 돌을 가지고 하는 거는 뭐 암사등 유적이 여러 군데 이제 확인이 되고 있죠. 또 어망추의 형태도 굉장히 길쭉한 거, 둥근 거, 약간 덜 둥근 거, 뭐 완전히 공 모양인 거 이렇게 다양하게 이제 확인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걸로 봐가지고 이제 건물의 크기라든지 건물의 형태, 뭐 물고기 어로 종류에 따라 가지고 다양한 형태의 이제
그물들이 사용돼서 어로 활동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는 거죠. 자, 이 아래쪽에 여기에 보이는 건 이제 바로 방추차라고 하는 실을 꼬을 때 이제 여기에 뭐 모형을 제시를 해놨지만 실을 이제 꼬을 때 사용하는 그런 방추차. 여기에 이제 여기에 막대를 이제 끼워서 그 막대를 이제 돌리면서 회전력을 이용해 가지고 실을 꼬는 그런 것을. 그 이상하게 방추차에는 여기에 방사성으로 이제 문양이 이렇게 새겨진다든지 방사성 문양에 또 여기에 이 점을 이렇게 이제 찍어 가지고 문양을 새긴다든지 그 다음에 옆부분에 이렇게 쭉 따라가면서 또 문양을 새긴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 방추차에 여러 가지 이제 문양을 새기는 게 이제 좀 특징인데 그게 어떤 의미에서 그런 문양을 새기는지 잘 모르겠지만 좌우간 어쨌든 두 가지 종류 중에 하나겠죠. 하나는 어쨌든 실이 잘 꼬이게 해달라 뭐 어떤 의미가 있을 가능성도 있고 또 하나는 이렇게 이제 방사성으로 이렇게 이제 빗금이 그어져 있는 이런 것들은 그때 당시에 뭐 수레 같은 게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걸 형상화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이제 뭔가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태양신 숭배 이런 것들이 있었으니까 태양 일광 빛이 발산하는 그런 모습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전복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상징적으로 반영되어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되는데 정확한 의미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진 게 없어요. 그다음에 이제 이 송궁리 이 문화 단계 이제 이전이죠. 여기 보면은 바리 모양 토기다. 바리 모양 토기, 신발형 토기에 이런 전형적인 호형 토기. 청동시대 전기, 청동시 전기 거구나. 그리고 이제 청동기 시대에 이제 소위 전기 중기를 지나면서 소위 이제 이 도작, 벼농사, 쌀농사가 이제 본격화돼 가지고 소위 풍요로운 식생활이 이제 가능하게 되는 거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이제 이와 같이 소형의 이제 요즘 같으면 밥그릇, 국그릇 같은 이런 소형의 개별 식기들도 이렇게 이제 많이 출토가 되기 시작하네요. 이제 개별 식기, 개별 식기. 그러니까 개별 식기가 이제 식기로 밥을 먹었다는 것은 식생활을 했다는 것은 식생활 문화가 이제 이전에 비해 가지고 확 바뀌었다는 얘기죠. 그것이 이제 생활 패턴하고 이제 앞부분에 이제 소위 가락동식 주거지에서 이제 이 확대 가족 이런 것들이 이제 확인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노제를 중심으로 같은 칸막이를 해서 이제 세대 공정체가 한 주거지 안에서 사는 그런 형태를 이제 보이다가 송궁리 문화 단계에 벼농사가 본격화되게 됨에 따라 가지고 이제 주거지 수가 그렇게 길고 큰 거에서 소형 주거지로 바뀌어요. 앞에 설명했던 가락동식 주거지의 긴 거에서 화덕 하나와 그 칸막이 한 세대 그 정도 크기로 이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주거지 형태가 휴암리형 주거지에서 원형의 성공리형 주거지로도 바뀌고 또 방형 주거지도 같이 이제 사용이 되죠. 주거지 규모가 소형화돼. 그리고 화덕자리도 있거나 하나밖에 없거나 자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으로써 이제 다시 확대 가족에서 이제 소위 핵가족으로 이렇게 변화된다. 핵가족으로 변화된다. 식생활의 변화도 이제 그렇게 바뀐다. 그러면서 이런 소형의 식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사용이 된다. 이것도 이제 소위 그때 당시 성궁리 이 문화와 관련되는 변형사와 관련되는 이런 식생활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그런 자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보면은 이 뚜껑이 덮여 있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는데 바깥 부분에 여기 시꺼멓게 이렇게 끌려 있는 끓름들이 많이 붙어 있어요. 끓름. 우리 토기 시간에 끓름하고 뭐 흑반하고 구분을 했지만 여기에 보이는 건 전부 이제 끓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뭔가에 여기에 불을 밑에서 쬐 가지고 끓어 넘쳐 가지고 여기 그 찌꺼기가 눌러 붙은 거예요. 끓름이 끓름.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조리해 먹을 때 이제 끓여서 먹였다는 거죠. 대체로 뭐 분말을 갈아가지고 이제 죽처럼 끓여 먹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식생활을.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대형의 항아리, 저장용 항아리, 저장용 항아리. 저장용 항아리인데, 이 저장용 항아리에 이제 여기에 이렇게 이제 색깔이 이제 황갈색으로 변해 있고, 그 가장자리에 이렇게 이제 붙어 있는 것은 지난 시간에 우리 1학년 때 유적 유물의 기초 2에서 이제 소위 이런 것들이 이제 흙반이에요. 끓으면 물을 물에 이렇게 이제 씻으면 세척이 벗겨져 나가지만 흙반은 토기 기벽 속으로 침투를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지워지지 않는 거죠. 토기가 따라도 속신까지 이제 파고 들어가 있다. 어쨌든 이 토기는 이제 저장용 토기다. 대형의 저장용 토기. 대형의 저장용 토기가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많이. 그 이야기는 그만큼 이 농사가 성행리에 지어져서 많은 농산물이 이제 생산이 됐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이제 되는 거죠. 자, 앞에 설명했던 송림형 주거지 전형적으로 둥근 규모가 그리 크지 않아요. 소형화된다 그러죠. 소형의 둥근 원형 주거지로서 가운데 두 개의 기둥구멍이 쌍공으로 뚫려 있고 여기에 보다시피 오목하게 이렇게 파여 있어요. 여기에 숫도를 설치를 한다든지 이 석기를 제작하는 작업 공간, 여러 사례에서 이제 석기 제작했던 또 옥을 만들었던 뭐 이런 여러 흔적들이 이제 확인이 됐어요. 자, 그 중에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4개의 기둥이 이렇게 같은 간격으로 배치되는 것도 이제 이 송궁형 주거지의 전형적인 특징이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형적인 송궁형 주거지 깨끗하게 잘 발굴된 게 바로 이제 여기 보이는 요런